사는 동안 하루에 남에게 비난을 평균 몇 번 듣는 줄 아세요? 32번 듣는데요. 비난을 32번 들을 때 칭찬 1번 듣는데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이 원래 수많은 비난 속에서, 오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우리가 늘 다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경기 실적이 좋을 땐 자존감도 높고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를 안 받는데 경기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안 보려고 해도 자꾸 악플을 보게 됩니다. 와,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도 우리 마음문답이나 또 유튜브에 있는 제 강의들 밑에 좋은 댓글만 있을까요? 저도 악플이 달려요. 안 봐야지 하면서 어떤 날은 밤새 그 댓글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연 주신 이 운동선수분도 마음이 어떠실지 이해가 됩니다. 마음을 다치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불면증도 심해집니다. 악플 때문에 자살한 유명인들의 기사를 보면 정말 공감이 되고 우울이 더 깊어집니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저도요, 제 강연 중에 악플이 되게 많이 붙은 강연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강연 내용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제 말투와 억양에 대한 거였어요. 처음에 제 강연에 붙은 댓글들은 전부 다 칭찬이었답니다. 내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강연이었는데요. 어떤 좋은 댓글이 많았냐면요. 와, 비슷한 강의가 많은데 오늘 강의 정말 눈물 나게 하네요. 대박. 그리고 뭐 지금까지 봤던 강연 중 베스트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목소리에 대한 좋은 댓글이 많았는데요. 어쩜 목소리에서 힐링이 느껴질 수 있는지요? 마음을 잃는 목소리가 이런 거구나. 예. 뭐 이런 선풀이 많았어요. 그런데 수백 개의 댓글 중에 누군가 이런 댓글을 붙였어요. 어느 순간에. 북한 분이신가요? 이분 북한 출신인가요? 신기하네. 다른 발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입내다, 함내다, 씁내다 발음이 안 되나 봐요. 듣기 거북해요. 교포신가 봐요. 뭐 이런 댓글이 막 수십 개가 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들으실 때 제가 북한 사람, 영변 사람 같이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거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느 순간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잠도 안 오고 계속 제가 그 많은 댓글들 중에서 저에 대한 칭찬의 댓글이 보이지 않고 이 악플만 찾아서 읽으면서 밤을 새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 관리자분께 문자 보내서 지워주세요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럴 용기가 안 났어요. 근데 제가 이 악플들을 발견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난 줄 아세요? 이 이후로 2달 동안 강연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를 칭찬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좋아요, 치유의 목소리예요. 그런 댓글은 보이지 않고 제 목소리와 억양에 대해서 지적했던 이 몇 개의 악플이 계속 떠올라서 제가 라디오 방송도 할 수 없게 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할 때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제가 그 사람이 저에게 던진 그 나쁜 말들, 내 감정을 오염시키는 그 말들을 제가 다 받아서 먹어버렸더라고요. 그건 저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되었던 걸까요? 사람의 심리가 이래요. 누구나 이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완벽하고 치밀하게 무대응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더 우리를 비난하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싸우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아야 돼요. 달래지도 말아야 돼요. 달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플을 달고 타인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하는 게 이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달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지도 듣지도 말고 싸울 가치가 없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있고요. 나의 감정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을 망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맛있는 과자와 초콜릿을 던질 겁니다. 받으실 거예요? 받으세요. 그건 먹고 내가 기분 좋아지는 거니까 내 삶의 에너지가 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여러분께 던질 겁니다. 받으실 건가요? 받으면 안 되죠. 왜요? 내 옷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 방을 엉망으로 만드는 정말 나쁜 쓰레기예요. 여러분, 말도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건 내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말이에요. 나를 비방하는 말, 그리고 나의 SNS에 붙는 악플, 이런 것들은요, 음식 쓰레기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끌어안고 받아 먹나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나를 해치는 말들, 악플들, 비방들은 음식 쓰레기와 같다는 걸 오늘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가 던졌을 때 우리는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비난하는 말 중에, 나를 비난하는 입 중에 최악의 입은 악플러의 입들이에요. 여러분, 악플러들의 심리 검사를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악플러들의 심리 어떤 줄 아세요?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남을 비방하면서 쾌감을 느낄 뿐 자기의 어떤 성과로 쾌감을 느낄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죄책감과 반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마음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상대에게 상처 주는 게 목적인 말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라고 오늘 우리는 규정할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동안 쓰레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나와요. 우리가 뭘 먹고 살려면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나와요. 그게 바로 악플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발견했을 땐 왜 나에게 이런 쓰레기가 왔지? 저 사람은 왜 저 쓰레기들을 나에게 던지지?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살다 보면 사방에서 화살은 날아오고 나에게 쓰레기를 던지는 입들은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막아내는지 내 마음에 달려있을 뿐인 겁니다. 자, 여러분,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듣게 된다면 거짓으로 귀먹은 척하며 시비를 가려 따지지 말아라. 비유하자면 불이 공중에서 타오르다가 저절로 꺼지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은 텅 빈 공중과 같거늘 다 너 혼자 너의 입술과 혀만 나불거릴 뿐이다. 이런 말이 명심보감에 있어요. 여러분, 듣지 말래요. 그리고 그건 공중에 불이 타오르다가 어느 순간 꺼지는 것과 같대요. 다 자기 혼자 입술과 혀만 나불거릴 뿐이래요. 여러분, 이게 정답인 겁니다. 대응할 가치도 없고요. 말싸움할 필요도 없고요. 내 마음을 다칠 필요도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생산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피폐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다칠 필요가 없이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어떤 음식물 쓰레기가 날아와도 내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을 단단한 갑옷 하나씩을 해서 입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의 인격 문제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해결할 수도 없어요. 무시하고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는 동안 하루에 남에게 비난을 평균 몇 번 듣는 줄 아세요? 32번 듣는데요. 비난을 32번 들을 때 칭찬 1번 듣는데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이 원래 수많은 비난 속에서, 오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우리가 늘 다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부터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누구나 상대를 비난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의 입에도 자유는 있어요. 왜 나를 비난하지? 왜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마음 아플 거예요. 왜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생각으로 나를 비난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요, 상대의 비난이 오로지 나를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내 감정을 소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올해 남의 말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음식물 쓰레기처럼 독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그 사람 오늘부터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죠. 그리고 내 귀에 좋은 필터 하나씩을 꽂는 겁니다. 그걸 걸러서 들을 때 내 마음이 다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좀 더 튼튼한 마음 근육을 장착하고 상처 덜 받고 나의 행복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참 잘 살았어. 이 정도면 참 잘하고 있는 거야. 나를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우리 2020년 또 힘차게 살아가 보도록 하죠. 박상리의 마음문답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 근육 튼튼히 길러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십시오.